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안홍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정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심정지 발생 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리고 심정지 후의 통합치료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지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멈춰서 심장에서 박출량을 만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되며 산소 공급 중단에 의한 뇌, 심장 등 신체의 모든 기능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당 약 60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의 확대로 과거에 비해서 현장에서 일반인의 심폐소생 비율은 약 40%, 그리고 심장 자동 충격기의 사용은 약 10% 정도로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심정지 현장에서의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비율의 증가와 그리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약 8.5%로 10% 미만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 환자의 신경학적인 평가는 뇌수행 분류 척도라는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Scale이라는 수치를 사용해서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2단계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24시간 풀타임으로 본인 혼자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심각한 뇌기능 장애가 있어서 거의 와상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3단계로 분류하고, 그리고 4단계는 혼수나 식물인간 상태를 말하며 5단계는 뇌사나 사망 상태를 말합니다.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살펴보면 자발순환 회복 후 정상적인 상태, 즉 1단계나 2단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체 생존자의 약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정지의 증상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경련을 보일 수 있으며 40에서 60%에서 불규칙한 임종기 호흡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호흡을 코를 곤다, 헐떡거리는 숨을 쉰다, 간신히 혹은 가끔 호흡한다라며 자발호흡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으며 자극에도 반응이 없고 불규칙한 임종기 호흡이 관찰되면 병원 밖 심정지 생존센서에 따라 첫 번째 119에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심폐소생술 흐름을 살펴보면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견이 되면 먼저 주변 환경에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를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119 상황실에서 있는 수보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119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흉부압박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흉부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시고 깊이는 5에서 60cm의 깊이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시게 되면은 첫째, 전원을 켜시거나 아니면 뚜껑을 여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지시대로 따라서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전기 충격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면 지시에 따라서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되고,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시에 따라서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신 후에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냐 하면요,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든지 호흡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심정지 후 처치 없이 4분 경과 시에는 뇌세포의 손상이 발생하며, 이 상태로 10분이 경과하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 발생하여 심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어도 신경학적 이해는 매우 불량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유지하고 있으면 약 8분 내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구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면 병원에서는 심정지 원인 교정을 포함한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심장에서 심박중의 소실로 조직 내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뇌혈류 흐름이 중단으로 뇌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이 멈추고 에너지 사용의 중단과 전해질 이동 통로의 손상 등으로 허혈성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상이 길수록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을 줄이는 방법은 현장에서 기본 심폐소생술 및 병원에서의 전문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최대한 빨리 자발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정지 원인 및 적응증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최외막 산소요법을 통한 심폐소생술도 시행하게 됩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환자는 심정지 위험에서 1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나 자발순환 회복에 따른 2차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약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갑작스러운 체내순환에 따른 뇌 과다충혈로 인하여 뇌혈류 장애와 활성화산소, 흥분성 아미노산인 글루타메이트, 칼슘 이온 등에 의해서 혈관 순환이 동반되어 재순환에 의한 2차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자발순환 회복 환자에서 1차적으로 심장지에 의한 혈혈성 뇌손상과 자발순환 회복 후에 재순환에 따른 2차적 재순환 뇌손상이 발생합니다. 심정지로 발생하는 발열 또한 신경학적인 손상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심정지후 통합치료는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적절한 호흡 및 혈압 유지, 전해질 균형 등 신경학적인 보호 및 혈력학적 안정화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는 심정지후 자발순환 회복 환자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체 징후의 안정화를 위해 전반적인 치료가 진행됩니다. 목표 체온 유지 치료는 환자의 중심 체온을 목표 체온에 도달 및 유지하면서 뇌의 대사율을 감소시키고 흥분성 아미노산에 의한 세포 손상과 활성화산소에 의한 손상을 막고 세포 내막의 안정화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 시에 발생하는 신경학적인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적응증에 따라서 32에서 34도 아니면 36도의 목표 체온을 유지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목표 체온을 도달하게 하며 이후 목표 체온 도달 후에 24시간 동안 그 목표 체온을 유지합니다. 24시간 경과 후 시간당 0.25도씩 37도까지 재가온을 시행하며 37도에 도달하고 나면 총 72시간 동안 목표 체온 치료를 유지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중 환자의 신경학적 모니터링 및 예후 평가를 위하여 신경계 이학적 검사, 동공 측정기, 진폭 통합 뇌파 검사기, 뇌파 활성 감시기, NSE, SBB 등 생체 표지자, 그리고 브레인 CT나 MRI, 초음파, 영상 검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신경학적 모니터링과 예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정지후 통합치료를 통하여 의식회복 환자에 대해서는 심정지 원인에 따른 원인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다학제적인 치료가 진행되며 심정지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예방을 위하여 재활의학과와 인지재활치료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첫 심정지후 통합치료를 시작으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대전 충청 권역에서 심정지후 통합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초기 72시간 소생치료 지침 개발, 환자의 조기 예후 예측을 위한 다양한 신경학적 모니터링과 예후 예측 인자 연구, 그리고 심정지후 회복 환자의 장기적인 인지 기능과 재활 처리를 위한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12년간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는 365일 심정지후 통합치료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환자분께서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빌면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는 심정지후 자발순환 회복 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며 자극이 반응이 없다면 첫 번째, 119에 신고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둘째, 119 구급 사항의 지시에 따라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행하십시오. 만약에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